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자정을 앞둔 시간에 방송을 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궁당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당시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이었습니다. 국장 시절의 유재수 씨를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 하는 의혹에 이제 앞으로 정조준 해가지고 수사를 더 지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수석이 자의로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위선이 있다. 조국의 위선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초점이 더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 위에는 있는 분은 뭐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 씨든지 아니면 그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있는데 또 다른 위선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수사를 해봐야 하는데 검찰은 상당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또 다른 사건에 하나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클지 모르겠는데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선거를 준비 중인 장년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첩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서 다 무혐의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것은 공작 수사에 가까운데 조국 민정수석 쪽에서 첩보가 내려온 걸로 봐서 조국 씨를 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중 3중으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송철호 울산시장은 조국 씨가 선거 대책본부장을 해줄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송철호 씨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구 사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국, 문재인, 송철호 이렇게 막 엮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은 조국 씨가 봐준 거고 한 사건은 야당을 잡기 위해서 하명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다 조국에 딱 만나고 있습니다. 조국 위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검찰이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조국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어젯밤 9시 50분쯤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렇게 발부하면서 한 말입니다. 권 부장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명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도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지위와 범행 기간, 뇌물을 건넨 이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은 그대로 구속 소감되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 이정섭 형사 6부는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사 등 업체 4곳에서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5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말 특감반의 비리 감찰 조사를 받다가 중단된 뒤에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전직 특감반원들과 이들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등을 조사하며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재수 부산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금융위원회 핵심 국장을 했고 여기서 퇴직한 이후에는 또 국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부산시 부시장, 작년에 부산시 부시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주장하던 조국 씨의 여러 얼굴이 또 한 번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국의 좌파 세력은 부패 세력입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은 진보 좌파가 아니고요. 수구 좌파 세력입니다. 수구라는 것은 과거와 싸운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개척해 나갈 시점에서 과거와 싸우면은 미래를 잃게 되죠. 그런데 과거와 싸우는데 적폐와 싸운다고 하면서 적폐 제도는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아주 나쁜 제도에서 근무하면서 불가피하게 문제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만 곤란해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하는 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해왔습니다. 그 허구성이 이제 백일라에 드러났습니다. 그 적폐 수사의 한 축이었던 조국 민정수석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가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졌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지도한 이 적폐 수사란 게 무슨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합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합니다. 이 좌파 정권은 비판을 수용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일 깨끗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제일 깨끗하다고 하면서 저지른 일은 가장 추악스럽고 가장 부패합니다. 바로 조국스러운 거죠.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수사를 중단시킨 그 조국 씨가 비슷한 시기에 김기현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묵살을 했어야 되는데 왜 묵살을 했어야 됐냐면은 이 조국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 안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찰한 정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걸 또 경찰 내려보내가지고 경찰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경찰 단계에서는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더니 검찰이 그걸 받아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엉터리다. 이건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다. 경찰이 아주 이상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해가지고 지금은 검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것은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 더구나 청와대와 검찰이 합작을 해가지고 유력한 야당 시장을 내려앉히고 문 대통령 친구이고 조국이 그냥 선거에서 평소에 밀어주었던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한 것이다. 청와대와 경찰의 합동 공작이 아니냐 하는 게 한 줄기로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유재수에 대해서는 감찰을 말하자면 금지시키고 중단시켰다. 한 손으로는 부정을 듣고
또 한 손으로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야당을 낙선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했다는 혐의, 지금은 의혹입니다. 그러나 유력한 의혹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고 말았습니다. 다시 조국 사태 2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사태 2가 조국 사태 1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심각성이 있는 것은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위로. 조국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조국보다 더 윗선으로 이어지고, 더구나 경찰을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써먹었다 하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은 1950년대 자유당 정권 때나 있었을 만한 일이 2019년에 어떻게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세력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가장 국가에 위해를 끼친다. 말하자면 신종 양반 세력이 정권을 잡더니 계급 독재를 지향을 하면서 일종의 부패의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있다. 부패 공작의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언론에 달렸습니다. 언론이 취재 경쟁을 벌리면서 검찰을 도와주어야 검찰이 권력의 방해를 뚫고 국민과 언론을 믿고 용감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분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